시민안전과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영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강성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재난관리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이 117억 6,786만 8천원이며 2022년도 수입은 19억 9,481만 3천원이고 지출은 2억 3천만 원으로 17억 6,481만 3천원이 증가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35억 3,268만 천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35조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총 수입은 37억 6,268만 천원이고 총 지출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36조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과금 예수 이자 수입 8,300만 원, 예치금 회수 117억 6,786만 8천원, 일반회계 전출금 19억 1,181만 3천원 등 총 137억 6,268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지출 계획으로 2022년 총 지출 예산은 137억 6,268만 천원이며 재난예방 홍보비 1,000만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제 자재 구입비에 1,000만 원, 응급복구 및 내진 성능 평가 사업에 1억 5천만 원, 방제 예방 사업 설치 및 유지 보수에 5천만 원, 대규모 재난 발생을 대비한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103억 1,068만 천원을 계산하였으며 의무 예치금으로 3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조 예산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40조 예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 기금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입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분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희태 의원님. 과장님, 이게 지금 그 여유자금이 한 103억 정도 있다고 했는데, 여유자금이요. 네네. 근데 이거 조성계획 보면은 2022년도도 19억을 좀 예산을 전입하도록 돼 있어요. 여유자금이 있는데 전입을 왜 해야 되는지. 이 재난기금법에 의해서 네. 그 최근 3년간의 결산 보고에 그 보통액의 1%를 이 법적으로 적립해야 돼 있습니다. 이게 기금 운영 계획에.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유자금이 그럼 여유자금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치를 해놓은 건데, 의무 예치금 32억 하고, 그거를 일시적으로 저기니까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분야를 그렇게 세목을 의미가 안 맞네. 어차피 이게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유자금은 별도로 예치하고 법정의무자금 예치하고 여유자금이라는 게 이게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조성기금이 얼마의 조성 목표였는지 모르지만은
뭐 매년 하도록 저 목표액 없이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예, 그 기금 운영에 따라서 그 연도별로 그 의무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과거에 어느 순간에 뭐가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여유 자금이 남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을 마련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운영하고 하는 예, 거잖아요. 예, 여유 자금이 아니라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자금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법정 의무 자금은 그 32억은 의무적으로 하여튼 저기 그 적립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 하여튼 뭐 영어에 저 혼동이 있어 보자 여유 자금에 지산 부분이 좀 다시 한번 나중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여유 자금 매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끝나고 이상입니다. 박상수 의원님. 일단 지금 전년도 2월에 지금 117억에 의무예치금 19억하고 지금 그 이자에 포함해서 135억 정도 지금 조성 계획을 갖는다는 설명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우리 기금 같은 경우 분명히 그 기금의 용도가 있는데 지출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기금은 네. 그 이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기금. 그 이제 실례로 2020년도 이제 죽산일죽에 수해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응급복구 장비, 그다음에 자재, 그다음에 그 응급복구 사업, 그다음에 작년부터 또 코로나19 뭐 발생돼 갖고 그 물품 구입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예방 사업으로 해서 그 예경보 시설 그 사업 추진하는 거, 뭐 이런 사업을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작년 예를 들면. 그게 이제 그 전년도에 이제 사실상 실질적인 좀 지출 예산이 조금이나마 좀 잡혔던 것 같고요. 네네. 그 이전에 사실상 이렇게 보면은 지출 예산이 사업 예산이 사실상 잡히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아닌가요? 요 기금 용도상에 네, 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예방 사업 위주로 좀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하고 연관된 게 이제 거의 물하고 연관된 하천 부서하고 조금 연관이 있는데, 네. 그 이제 하천이 이제 그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저기가 계량복구 위주로 좀 저 정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요 예방 사업 같은 게 조금 좀 그 대상지가 좀 예, 찾기가 좀 그래서 네.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기 제 좀 개인적인 생각은 그 사실상 이제 제 예방적 측면에 이제 기금 용도가 좀 이제 중점이 가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그 우리 큰 여튼 뭐 물난리도 있었고 뭐 등등도 여러 큰 재해가 사실상 있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이 사실상 이제 재난재해가 여튼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 기금 예비비 지출로 일단 이제 계속 이렇게 시행해 왔던 것이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아니, 이제 재해나 저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네. 그 예비비 형태의 기금으로 이제 운영해왔던 건 사실이고요. 네네. 그래서 저기 수혜나 뭐 저기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이 금액이 또 늘어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대강 흐름은 제가 뭐 네.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네네. 일단 지금 기금 용도에 맞게 좀 적극적인 지출 방안 부분에 대해서도 네네. 조금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2022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99억 2,734만 3천 원이 증가된 180억 5,515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79조 재난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 계획 수립, 책자, 안전점검 수당, 재난재해 담당 워크숍 개최,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등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2억 7,99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2조 안전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4일 추진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 운영비로 1,0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2조 안심마을 만들기 운영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안전봉사 대상 심사위원 참석수당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비 등에 1,499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4조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입니다. 안성시 고령자 및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비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5조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안성시 관내 기설치된 소화전을 전수조사하여 단계적으로 노후 및 파손된 소화전 보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6조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6,9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8조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 행사비로 2,075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89조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소방기술경영대회의 운영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0조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보수 및 화단 조성, 안심카페 등 공공운영비에 7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1조 예산 재난 예방 홍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의식 고침 및 재난 예방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및 방제 회비 등에 9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2조 재난상황시 운영입니다. 재난상황시 운영을 위하여 일숙직 수당, 통신료, 전기료, CCTV, 전용 해선로,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운영비에 1억 6,8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4조 재난영향평가 심의 운영입니다.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검토위원 수당으로 3,08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5조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 보험료 중 부담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인 7억 948만 2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6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비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로 7,67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8조 지역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99조 우수 조류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 조류 시설 유지 관리비로 4,2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0쪽 국유재산 사용료입니다. 가영동 배수펌프장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1조 재난예경보 시스템 확충 사업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비상로를 확보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 사업으로 11억 9,720만 천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2쪽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천 수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하여 신속한 재해 대응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3억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4조 폭염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섬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망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5조 일중면 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집중호우로 일중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 시설 설치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51억 5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6조 폭염 저감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된 그늘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7조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공도 대림동산 배수펌프장이 2019년 12월 완료됨에 따라 운영비 및 공과금 납부를 위하여 1억 3,7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09조 마을방송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마을방송을 정비하여 신속한 정보 전달을 통하여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4억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1조 민방위 교육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로 2,34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3조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 및 교육 참석자 수당으로 8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115조 민관군 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입니다. 마을 단위 민관군 합동 종합훈련 경비로 63만 5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6조 사이버 민방위 교육입니다. 사이버 민방위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7조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입니다. 민방위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8조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입니다. 민간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 및 훈련 평가를 통해 내실화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자 37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19조 기술인력 동원 훈련입니다. 기술 인력 동원 대상자의 동원 계획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동원 훈련 참여자 수당으로 21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서 120조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확충과 유지관리,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비 등을 위하여 4억 3,060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2조 민방위 장비 구입입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분대 장비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3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로 9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4조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기능 개선입니다. 죽산 공원 내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 비가림, 벤치, 음료수 등 기능 개선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5조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부재 지역에 경보시설을 설치하고자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126조 노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 경보 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27조 을지 태국 연습입니다. 을지 태국 훈련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참여자 급양비로 6,0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64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1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운영 경비에 3억 5,073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0조 향토예비군 육성입니다. 예비군 향방 작전 및 부대 운영비로 1억 4,264만 7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1조 현장 중심 비상 대비 교육 지원입니다. 비상 대비 교육 경비로 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2쪽 통합 방위 운영 및 훈련 지원입니다.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하여 현수막 제작 및 훈련 참가자 급식 제공비로 14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3조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억 4,104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5쪽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범죄 예방 및 시민의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하여 CCTV 통합 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19억 9,977만 6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7쪽 다기능 생활방법 CCTV 구축입니다. 생활방법 및 차량 번호 인식이 동시에 가능한 고화질 CCTV 설치를 위하여 8천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39쪽 CCTV 비상벨 설치 사업입니다. 공원 내에 비상벨 미설치 개수를 대상으로 비상벨을 설치하여 각종 범죄 및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5,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1조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19억 1,181만 3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2조 기본경비입니다. 시민안전과 과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4,422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산 설명서 144조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 3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2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는 기입에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열 의원님. 네, 안정일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민 안전과 예산이 2021년도보다 배가 더 늘어났는데 보니까 뭐 신규도 엄청 많고 이제 감액 편성은 별로 없고 증액 편성, 신규 편성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시민안전과가 81억 정도 됐는데 지금 90 얼마가 증액이 돼가지고 이제 시민안전과 총 예산이 얼마예요? 180 얼마 같은데. 여기 보면 몇 가지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우리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신규로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한 3억 정도인데 이제 사회복무요원도 우리가 이제 보상금 이런 거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사회복무요원 봉급입니다. 봉급. 그러니까 봉급인데 예. 그 전에는 안 줬잖아요. 줬어요? 그거는 지자체 위임이 돼갖고
저희가 뭐- 지자체에서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아니 그거는 저기 지자체에서 주게끔 돼 있습니다. 아, 지자체에서? 네네네. 아니, 사회복무요원이면 쉽게 해서 이제 군인은 안 가고 이제 여기서 사회복무요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봉급 있잖아요 매달. 근데 40명 여기 지금 보니까 40명인데 예, 40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40명이면은 이거 3억 나누면 40이면 얼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 병원 얼마입니까? 그게 저게요 교통비 식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잠깐만요. 말씀하시는 저기 한 1인당 연간 한 저기 월당 70만 원 정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월 70만 원. 네네. 그 전에도 이게 근데 그 전에 예산이 없었잖아요. 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예. 그 이제 소속이 이제 복지면 복지 쪽에서 또 주는 거고. 복지 쪽에서 예, 예, 예. 올려서. 예예. 그거만 이렇게 좀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방 시설 유지 관리 해가지고 이것도 한 3억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뭐 보니까 뭐 경보 시설, 대피 시설, 뭐 비상 급수 시설, 그러니까 여전까지 뭐 일을 저기 하지를 않았던 그 일을 이번에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뭐 저 유지 관리비를 하나 보죠. 저희가 이제 이게 많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 그거에 저희가 이제 여기 부임하자마자 그 비상급수를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다 일일이 다 그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도 하고. 근데 뭐 아시다시피 그 써 있는 거는 뭐 음료가 불과하니 뭐 이렇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탱크도 좀 물이 오래 좀 이렇게 가둬져 있고 뭐 유지 관리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 비상급수를 또 민간인한테 좀 위탁돼 있는 저희가 한 5개에서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 공공시설의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규로 이제 굴착하기 위한 그 예산하고 그다음에 그 정비하기 위한 그 예산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주가. 알겠습니다. 마을 그 방송 시설은 우리 이제 행정과에서 이제 마을마다 해주기로 이제 한 거를 이제 시민안전과로 이제는 그 돌려서 지금 저 24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는 순차적으로 해주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을별로 저희가 받아갖고 그 읍면동에 많은 데는 한 3군데에서부터 한 10군데 정도 뭐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대상지가 그렇게 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여쭙게요. 그 스마트 홍수 관리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3억인데 네. 이게 보니까 뭐 일죽 삼북리 청미천 일대 침수 농경지라랬는데 그게 저기예요. 농경지를 펌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저기 그 농어촌 공사 보면은 예. 저 미양면 신계리 쪽 그런 데 많이 해놨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삼북리 쪽에다가 하나를 해놓는 데는 거 아니에요? 다시? 2개죠, 2개. 두 개. 그게 저기입니다. 저 시도 16호선 네. 일쪽 초등학교 그 밑에서 삼국리 가는 쪽 보면 예. 그 농경지하고 축사하고 일부는 저기 그 연립도 있고 예, 그거 침수 예방하는 침수 차원에서 예. 그래서 근데 하여간 뭐 우리 이제는 그 적산이나 일죽 같은 데가 이제는 청미천 그 저기라 시가지가 이제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물이 채굴해서 적산도 한 350억 얼마 들여서 이제 하잖아요. 네, 그 이제 맞습니다. 국비 먼저 번에 이제 그 수해복구 사업이라 해가지고 일죽은 이게 수해복구 사업이 안 들어가서 이제 우리 시비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근본적인 그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게 뭐냐면은 다 펌핑을 하다 보니까 그 천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의 한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뚝방을 더 높인다든지 저 균소를 해야 된다든지 뭐가 해야지 그냥 물 내려가는 그 저기는 똑같은데 뭐 침수된 데서 계속 펌핑을 해 뭐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펌핑을 해요. 또 뭐 저 시가지에서 펌핑을 해. 하다 보니까 밑에서 빠져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하천 정비 같은 걸 먼저 해놓고 아니 펌핑만 하면 뭐 어디 그러면 농경지 어디 한 군데 터지면은 이제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펌핑을 하다 보면 뭐 내려가는 물은 한정이 돼 있는데 그냥 다 퍼올리다 보면은 감당을 못 한다 이제 그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시민안전과에서 할 건지 뭐 하청과에서 할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게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저희가 그 설계를 하면은 예,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하천 기본 계획에 예. 제방 더덕기나 개수공사 그래서 그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하는 여유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지금 그 톤수를 뭐 펌핑한다고 그 여유해는 그거를 뭐 오버돼 갖고 제방이 뭐 유실되거나 그런 적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제방이 아니 지금 작년에 보면은 항공사진을 이렇게 보면 알지만은 예. 죽산 물 채 있잖아요. 그 일죽수 물체가 다 채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도 펌핑을 해. 이제 농작물 저기니까 논 같은 건 어차피 찐수가 그냥 다시 물 빠지면 되는데 네. 야채는 그냥 물 태면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디가 저 죽산에 보면은 그 우리 저감 시설 있잖아. 맞습니다. 고기가 제일 얕아요. 네. 이제 야중에 고기가 터진다고 그러면은 저거 안광이 마을 그냥 물 받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해놓고 펌핑을 많이 만들어야지. 뭐 펌핑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적은 아닌데. 하여간 준설을 또 많이 해야 된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물은 한정이 돼 있는데 옆에서 자꾸 퍼올림이다 보면은 어디가 한 군데 터져가지고 거기는 또 이제 절단난다. 이제 그래서 미리 이제 그런 뭐 시민안전과에서 할 건지 하천에서 할 건지 하긴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지방도 네. 이상은 체계적으로 또 개량 복구하고 정비하는 걸로 전 네. 하천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 송미찬 의원님. 네,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시민안전과는 재난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고요. 폭염 저감 시설 설치해서 이제 그늘막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거 빼고도 그늘막을 더 설치할 때가 제가 보기엔 많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해서 지금 60개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지금 예산 저희가 올린 게 네, 그 13개소에 있는 그렇죠. 보고 드린 거 마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진해 가는데 네, 그 저희도 이제 뭐 실무자하고 팀장하고도 현장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꺼번에 일시에 뭐 읍면별로 이렇게 다 해주면 좋은데 여기 이제 단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거는 이게 차량 이동이 많은데. 차량 이동이 많고 어. 그 다음에 그 386도 마냥 이 폭이 좀 길어서 대기 시간이 좀 길은데 그걸 우선적으로 해서 올해도 조사하다 보니까는 시가지하고 공도 쪽이 좀 많이 치우쳤습니다. 그래서 이 안성 시내하고 봉도 진사리 이쪽으로 뭐 이렇게 해서 추진할 예정인데 이게 점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적합해 갖고 계속 추진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일전에 도에서 내려와서 1,000만 원짜리인가 세 군데를 했던 기억 있잖아요. 이마트 하나 하고 네, 자동으로 이렇게 펼쳐지고 그런 것들. 네, 그 사람이 많은 곳이나 예, 예. 그다음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런 곳에는 저도 네. 그런 건 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도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그 현장을 돌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왕이면은 항구적으로 그냥 일시에 따박 이러지 말고 유지관리나 그런 편에서도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는데 저기 폭언이 안 나옵니다. 이게 저 인도 폭.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스럽고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항구적인 걸 저도 그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인도 폭이 안 나와서 그게 좀 그러신 거구나. 차량이나 뭐가 이게 좀 다그래서 그래서 저기 경찰 거기서 경찰서에서 이 승인을 안 해주고 뭐 이래서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그늘막 하나가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단가가? 이게 한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예,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운영비로해서 이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만들어졌나 봐요, 보니까. 이게 이제 그늘막이 거의 없다가 그렇죠. 예, 작년 재작년 뭐 이게 급속히 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자가 이제 바람 불고 뭐하면은 거의 하루 종일 이거만 그렇죠. 하게 예, 그런 것 됩니다.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뭐 일주 아니 여 시가지 있다가 그렇죠. 뭐 저 공도 저 진사리 갖고 뭐 이렇게 하면 저기 아무리 급한 업무라도 바람 불고 그러니까 그게 망가질까 봐 그래서 요번에 이 운영비를 그렇게 세우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60개 관리에게는 담당분이 힘드시지 아무래도. 참. 다른 일을 전혀 못 해요. 그럴 것 같아요. 바람 분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해서. 그리고 할 때 보면은 그 내구성이 좀 있는 거를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방송 설치 설치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만 60개를 하시는 건가 봐요. 올해만? 네. 예. 이거 혹시 마을 방송 시스템 그 마을마다 설치를 할 예정지 혹시 목록 가져온 거 있으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네. 우선순위에 의해서 뭐 마을별로 이게 받은 거, 읍면별로 받은 겁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찍은 게 선정은 아니- 된 거잖아요, 지금요. 예, 선정은 대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제 요거를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서 선정이 된 곳이 혹시 갖고 있나 목록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네, 예, 그거는 따로 예, 주시고요. 예, 그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1년에 지금 이번에 60개 정도 했는데 1년에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범위를 넓혀갈 건지 혹시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꼭 이게 필요하다고 우선순위가 되면 저희도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 네. 왜냐하면은 어느 마을은 뭐 해주고 어느 마을은 또 뭐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것도 또 오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또 조사를 해서 이게 뭐 시급하다 그러면 추경이라도 다시 뭐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수요 조사한 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도 빨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 한전 여기서 수요 조사를 해서 당장 급하거나 아니면 필요성이 더 시급한 데를 먼저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고 이게 집안에 설치가 되는 거고 일시적으로 설치를 해줘서 고장 나게 되면 주민이 수리를 하는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은 꼭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했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정확히 명시를 해주시고 네. 기계가 단가에 맞지 않아서 뭐 낮은 거를 쓴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확실히 점검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계는 저희가 뭐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나라 장터에 통해 갖고 표준에 승인된 그런 장비를 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누구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걸 쓰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따로 저희가 발주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비상벨 좀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네. 이게 안성에 잠깐만요. 안성에 30곳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 저기 공원 내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어디 설치하는 데인지 혹시 목록은 따라 가져오신 건 없으시죠? 요거는 거기 예산 설명서 저기에 35개 거기에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CCTV가 설치된 공원 내에 위험한 곳, 더 위험한 곳에 네, 그래서 그 뽀를 활용해서 이제 비상벨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의원님. 우리 81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있잖아요. 네. 지금 이게 안전점검의 날 그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매칭으로 1,040만 원 편성된 거죠. 네네. 근데 또 82쪽에 보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운영비로 해서 시비가 또 800만 원이 별도로 세워진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뭐가 다른 거죠? 그 앞에 말씀드린 거는 민간의 그 점검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이제 이 시설물을 점검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참석자 수당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캠페인 관련 800만 원은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해갖고 거기에 보면 홍보 뭐 저기 뭘 그걸 인쇄하거나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8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81쪽의 국비 매칭은 시설 점검자에 대한 수당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왜 행사 운영비로 잡혀요? 이게 11월 달인가 그 신문에도 났는데 그 국가 안전 대진단이라고 해갖고 그 시설물 분류별로 그 저기 민간 전문가 뭐 수당도 주고 홍보도 하고 뭐 이래서 금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검을 하기 위한 민간인 참석 수당하고 홍보하기 위한 그런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네, 안전기획팀장 백승조입니다. 그 앞에 그 81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은요, 그 안전점검의 날 추진 그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또 뭐 이게 안전관리공단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취약계층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력이 이제 부족을 하니까 저희가 가서 저기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저기 12 편성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안전보안관은 현재 지금 몇 명 정도 위촉이 된 거예요? 저기 60명 되겠습니다. 60명이요? 현재 18명 운영에다가 44명을 추가로 위촉을 해서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2쪽에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네. 이게 지금 청미천이 우리 국가하천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전적으로 100%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나요? 그거가 지금 현재 가봐도 수문이 2개 있습니다. 그 일정면 축구장 그 뒤쪽 좌우 쪽으로 해갖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배수 펌프장하고 그다음에 수위 청미천 수위 상승이나 그런 그 시설을 달아서 그 수위 계측이나 그 펌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여튼 국가하천이니까 국도비 여튼 확보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을 요거는 좀 말씀드리는데. 배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천 유지 관리하고는 조금 좀 그래서 아까 안영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 시도 16호선이 일종 초등학교 저 밑으로 해서 근데 근본적으로는 청미천에 대한 홍수위를 관리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물이 차니까 그 물을 펌핑하고 일부 좀 저기 국도비 지원 요청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해보기는 하셨어요? 요거는 저기 그 시가지에서 그 380도 시가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수원 국도 유지에 좀 이제 배수로 정비 좀 해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좀 올리고 알겠습니다. 뭐 이런 저기는 했습니다. 뭐. 아닙니다. 백어 쪽에 그 일중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은 우리 마지막 추경에서 지금 계속비 이원한 사업 맞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
본 예산에도 지금 사업 기간이 지금 네, 또 맞습니다. 잘못- 그게 또 잘못 2023년도 표시돼 6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33조 방범용 CCTV 설치인데 우리 매년 그 한 신규 설치로 10억 이상이 계속 이렇게 그 매년 세워지고 있어요. 네, 예. 이걸 계속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지금 현실적인 상황인 건가요? 이것도 좀 마을 방송,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 듭니다. 저 입장에서는. 그 그 초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 이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그런 데는 아무리 많이 집중이 돼서 설치되어 있지만, 좀 시골이나 조금 좀 외떨어져 있는 저기는 또 이거 설치를 안 해준다고 또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일정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설치에 대해서 뭐, 저희도 어느 좀 기준을 세워서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지역에 설치하고 조금 좀 외떨어져 있는 시골 같은 데는 또 뭐 위험하다고 또 설치해달라고 그런 추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 여튼 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예, 예.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마땅하겠죠. 근데 네. 이제 이게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이제 사생활 보호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는 사실 CCTV를 남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지금 뭐 100여가 넘게 지금 이 신규로 그것도 대체가 아니고 신규로 지금 설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설치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요거- 영리능 같은 것도 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요 설치하고 있는 쪽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대로 그 CCTV가 먼저 설치돼 있는 게 그 해상도나 뭐 이런 게 떨어지고 뭐 해서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저 CCTV를 신규로 이제 법에 맞게끔 해서 새로 다뤄주는 그런 사업도 좀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기존에 이제 해상도나 뭐나 이게 좀 저기 안 좋아서 유명무실한 그런 CCTV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파악하다 보니까. 예, 여튼 기존에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여튼 관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그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신규가 과다 설치 되어서 좀 남발하는 사례가 조금 없도록 실제 새로운 신규 설치 부분에 대한 명확한 좀 설치 기준 가이드라인은 갖고 안성시가 지금 집행을 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희태 의원님. 황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박 의원님이 이제 질문한 게 이어서 CCTV 먼저 하겠습니다. 그 CCTV 뭐 안성시 뭐 제일 논란이 된 건 아시잖아요. 네. 조례도 고쳤잖아요. 근데 행정위 레벨에 1기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해서 2개까지 지금 제한했습니다. 여러분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예전에도 CCTV 그 설치 공사에 뭐 그 문제 해가지고 제가 지적됐지만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물 먹는 하마 돈 쓰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CCTV 설치해서 통합 관제센터 다 볼 수 있게 한다고 그랬죠. 지금 CCTV는 많이 설치하지만 통합 관제센터에 다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결국은 통합 관제 시스템 저걸 변경해야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뭐 제가 이거 참 더 이상 말씀드리면 또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이거 지금 문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시설 설치에 신중히 기해주기 바라고요. 저래 고치세요. 또 이번에 그러면 또 그때는 하도 설치 많이 달라니까 행정지배를 1개에서 할 수 없다고 해서 2개까지는 제한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원칙을 여러분 자체가 무너뜨린 겁니다. 지금 돈 드는 사업이니까 솔직히 얘기할게요. 돈 드는 사업이잖아요. 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논란이 돼서 시끌벅적했잖아요. CCTV 관련해서. 나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냥 너 그냥 얘기해라. 우리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정말 너무합니다. 이거 진짜.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 인원이 적어서 그런데요. 이거 행정사무조사 해야 됩니다. 이거. 그냥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기 설치 기준을 확실하고요. 꼭 필요한 거 설치해야 됩니다.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해서는 저도 딴 사람이고. 그러면 불급한 곳에만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거예요. 내 집 안방에다 개인 가정 앞마당에 하나씩 해주면 제일 좋죠. 그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터지는 겁니다. 분몰터지 터져버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한번 해주니까 이만 여건을 한 거고요. CC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입니다. 안성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신규로 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80.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요거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년 수립해야 되는 법적인 용역 사항이라 이 요문에 6천만 원 신규로 넣게 돼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한다고요? 예, 매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에 예를 들어서 뭐 함몰이나 뭐 하면은 집안 그런 게 왜 이 함몰이 되는가 뭐 이런 지하 안전 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적 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는 거 용역을 해주는 건 아니고 용역을 매년 줘요? 예,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무슨 소리예요? 용역을 매년 줘요? 이게 지하수 안전관리 특별법 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에 관한 잠깐만요. 집안 침하 예방을 위하여 시도 관리 계획에 따라 해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용역을 매년 한다는 건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안성시 관내에 지하 침하 예방을 위해서 이제 해마다 과장님 제 얘기는 예. 이거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주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따라서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 아니야 이거죠. 지하 매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아니 매년 해는 겁니다. 매년 용역을 줘요? 예. 그러면 용역비를 매년 6천만씩 줄여야 됩니까? 예, 매년 줘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지난번 어린이 놀이시설도 제가 안성시에 전체 전수조사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요거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금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네.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 어린이 관리 시설을 입에서 지도장 용역을 줬다는데 지금 그러면 용역을 매년 줘가지고 거기서 결과보고를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수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예. 학교는 교육청, 예.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안성시는 관내 우리 하는 공원에 있는 것은 뭐 산림 녹지만 등등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예. 공공시설. 예. 교육기관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포함된 거예요. 222개소가. 222개. 그냥 제 얘기는 뭐냐면 네. 교육청에 관한 건 교육청이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공동주택에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성시청 자체에서 하는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아, 시청에서 하는 거는 공공시설 54개소에 한해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나 그 공동주택 같은 데 우리가 용역을 우리 돈으로 줘서 주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관리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민간 놀이시설이 220조 포함되는 아, 그거는 저기 그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하고 어린이집 있잖아요. 어린이집 내 저기 놀이터를 말하는 겁니다. 저 팀장님 다시 한번 이거 정립해서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시정 질의하고 다 전수조사 한 내용 드린 게 있습니다.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절의시설 유지관리 이거 보니까 혹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뒤에 있는 우리 공영개발로 했던 그 부지의 절의지도 포함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보셔서 알겠지만 거의 안성시에서 공영개발해서 비슷하게 근생부지도 민간인이 분양을 해서 지금 건물을 지었어요. 거기 보면 그 주차장 부지 안쪽 보면 한 3분의 1 이상, 약 한 40% 정도가 이거예요. 그게 미관성 좋지 않아요. 그거 다 오픈돼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교통정책과에 했더니 아마 시민안전과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환경 미관이 좀 좋지 않으니까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방독면 지금 보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배석한 팀장님께서 답변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민방위 팀장 김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 민방위대하고 기술지원대하고 이제 했을 때 저희가 9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직장 민방위대 같은 경우도 지금 80% 정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방독면 보유율은 급격히 상승된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실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좀 이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방독면을 사는 게 중요하고 사실 방독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화통이 생명이에요. 근데 정화통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방독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방독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화통이에요. 정화통도 일정 시기, 일정 이상 사면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방독면의 생명은 정화통입니다. 근데 정화통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그냥 민방위 급수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생활용수보다 음용수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가 어찌된 영문이 2010년 이후에 민방위 급수시설 보완을 안 했어요. 인구는 좀 늘어났는데. 그래서 보면은 지금 가장 의존하는 게 이제 베네스티하고 일동지역 물이 지금 우리가 생활용수로 지금 가장 큰 용량 그거예요. 나머지 다 적은 거고. 그 나머지들은 전부 다 음용수로도 불합격 판정이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수기를 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실제 음용수를 개발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이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음용이 부족한 것은 생활용수 전환해서 그 용도에 맞게 쓰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매일 안전불감증 얘기지만 진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은 다시 또 얘기하면 또 다시 하는데 새로 지금 개선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 안성시가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좀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예산 이런 확보 등을 문제를 못 했는데 지금은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음용수 개발하는 데도 해서 민방위 급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위급한 상황이 생활용수가 부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별 고려해서 요 대책도 좀 세워주시고요. 과장님, 네,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금년도에 신규로 3개
지역을 뭐 이렇게 개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인구수 비례해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취업 그 목표 예, 맞는 맞습니다. 예. 거니까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복 시민안전과 관련 임약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